모모동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시던 AB형 바로 그 시험 문제 2교시 실기 4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먼저 부탁드려요. 이제 마지막 4부는요. 몇 문제 없으니까 잠시만 집중하셔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1번 다음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자동 연동된다. 2.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처리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을 명시하면 영양분 및 산소 공급이 모두 중단된다. 4.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미리 본인이 직접 작성 및 등록해야 한다. 5. 만 20세 이상 말기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청할 경우 작성한다. 자, 정답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정답은 4번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해 본인이 미리 작성해서 등록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게요. 선생님 사전 이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누가 하는지 아시죠? 지금 4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인이 몇 살 이상이냐? 20세가 아니라 19세입니다. 29세 이상 성인이 그러면서도 말기 환자일 때 본인이 스스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작성하느냐? 임종 과정에서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투석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록 취해졌더라도 치료 효과는 사실상 없는데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그런 시술들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지는 않아요. 내가 이런 걸 등록했다, 적었다라는 거를요. 의료기관,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처리할 수 없다? 아니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을 명시하면요. 모든 이런 기본적인 공급이 중단된다? 아니죠. 기본적인 영양분이라든지 기본적인 산소 공급은요. 들어가게 돼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암제 투여라든지 혈액 투석이라든지 이렇듯 어떠한 진료를 취했더라도 이것들이 바로 치료 효과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종 과정만 연결시켜주는 그냥 기간만 연장시켜주는 그러한 의학적 시술에 의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2번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혼돈을 일으키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손주 이름이 뭐예요? 2. 내가 누군지 말해보세요. 3.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4. 기다리던 손주가 왔어요. 5. 손주 이름 기억하시겠어요? 자, 정답은요? 맞아요, 선생님.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킨다. 우리 이런 사람을 어떤 게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어떤 능력이? 그렇죠. 진압력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진압력이 저하된 분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진압력 저하가 있는 대상자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그분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압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이렇게 기다리던 손주가 왔어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람, 사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겁니다. 간혹 선생님, 진압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이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간순간 그 현장에서는 상황상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더 잘해준다는 게 땡땡땡 어르신, 제 이름 좀 얘기해보세요. 땡땡땡 어르신,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기억나십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요. 대상자가 들으실 때 오히려 더 혼돈을 증강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진압력이
장애가 온 어르신들에게 활용하는 그런 올바른 의사소통은 아니라는 거. 선생님들께서 이 어르신들께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리고 오늘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알려주시면요. 어르신들이 훨씬 더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실 수 있으실 거고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도 훨씬 더 원활할 거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진압력 장애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43번 넘어갈게요. 대상자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을 주물러준다. 2. 대상자를 조용한 곳으로 옮긴다. 3.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신속하게 치운다. 4. 입안에 깨끗한 거즈를 물려준다. 5. 물을 천천히 먹이며 안정시킨다. 자, 정답은요. 네, 대상자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면서 결론적으로 경련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응급처치해야 될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신속하게 치운다가 정답이에요. 나머지 중에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경련 얘기 나오면은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몸에 꽉 끼는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주고 입안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 수도 있죠. 그쵸? 억지로 경련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팔다리를 잡는다던가 그래서 대상자가 경련하고 있는데 그 경련을 못하게 억지로 멈추는 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옆에서 다른 거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신속하게 치워준다가 가장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44번 약물 오남용 및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구토한 경우 토사물을 빨리 깨끗이 씻어낸다. 2.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입으로 물만 조심해서 준다. 3. 약 설명서에 구토를 유발하라는 말이 없어도 구토를 시킨다. 4. 먹고 남은 약물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버린다. 5.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연락한다. 자, 정답은요. 네, 헷갈리는 게 있더라도 가장 옳은 답을 한 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약물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한 부작용 중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5번이죠.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119에 연락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있지만요,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대상자가 껌뻑껌뻑 넘어갈 때,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어디요? 119에다가 연락하는 거. 선생님들도 잊지 마세요. 당황하실 수 있어서 간혹 이 부분을 잊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토한 경우 토사물을 빨리 씻어낸다 아니죠. 병원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경우 입으로 물만 조심해서 준다? 아니에요. 주면 안 돼요. 자, 약 설명에서 구토를 유발하는 말이 없어도 구토를 시킨다? 설명에서 그런 말이 없다면 이렇게 구토를 유발할 이유가 없죠. 자, 먹고 남은 약물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버린다? 아니죠. 이 부분도요, 똑같이 담아가지고요, 병원에 가지고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가져간다가 맞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 가슴 압박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매 압박 시 압박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도록 한다. 3. 가슴 압박 때 이완의 시간 비율이 30대 2가 되도록 한다. 4. 가슴 압박과 동시에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5.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리도록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 가슴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 정답은 5번.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리도록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가 정답이에요. 선생님, 심폐소생술이 우리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잖아요. 이 심폐소생술은요, 선생님, 사실 심폐가 이 폐랑 혈관 같은 게 이 심폐 기능이요 멈추더라도 대략 6분 정도까지는
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요. 산소에 따라서, 산소가 남아있는 거에 따라서 4분에서 6분 정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분당 100에서 120 정도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해야지 60회 너무 느려요. 그리고 매 압박 시 압박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니죠. 어디 위치인지 우리 예전에 심폐소생술 공부할 때 보셨겠지만 가슴뼈 아래 절반 부위쯤에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죠. 가슴 압박 때 이완의 시간의 비율이, 이완도 시켜주셔야 되는데 가슴 압박 때 이완이 시켜주는 비율이 어떻게 해요? 50대 50이 돼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50대 50이 되도록 한다. 체중을 실어서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그리고 가슴 압박과 동시에 인공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30대 2로 실시한다. 가슴 압박을 30번 정도 했다면 호흡으로 2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 2번을 실시하시는데 10초 이내로 2 번을 실시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아, 선생님 저랑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많은 다른 스타일로 풀어보셨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날짜 기준 11월 1일이거든요. 오늘 기준 저녁 10시에 선생님들과 라이브로 또 마지막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10시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